16세기 말 모로코는 자국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알카사르 퀴비르에서 기적과로 같은 한타를 펼쳐 대승을 거둡니다. 포르투갈 왕, 모로코 왕, 전 모로코 왕까지 총 3명의 왕이 죽은 혈전이었죠. 그렇게 모로코는 나라를 지키긴 했지만 자신들의 왕 말리크로 죽었기에 새로운 술탄이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술탄이 된 것이 말리크의 동생 아흐마드였죠. 아흐마드는 앞서 말한 알카사르 퀴비르 전투에서도 공이 컸는데요. 왕이 3명이나 죽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새로운 술탄에게 뭔가 특별한 칭호 하나 붙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만수르, 의역하면 승리자 정도의 칭호부터 아흐마드 알만수르, 승리자 아이머라 불립니다. 사로잡은 포르투갈 포로로 몸값을 받아 짭짤한 돈도 만지고 나라를 안정화한 다음에 어디 확장할 곳 없나 주의를 보내렸습니다. 북쪽, 포르투갈과 합치한 스페인, 겁나스. 서쪽, 망망대해 대서양. 부족한 대항항의 병력으로 바다 건너 또 대부분이 스페인의 땅. 동쪽, 오스만, 졸라기 쌤. 남쪽, 사하라 사막. 확장한 곳이 다 막혔군요. 얌전히 틀어박혀서 내정에 힘쓰면 될 듯요? 그랬다간 승리자라는 이름이 울죠. 때마침 스페인한테 포르투갈 뺏긴 전 포르투갈 왕이 포르투갈을 찾으면 간이고 슬기고 다줄 기세로 부탁하고 있고, 스페인이랑 전쟁을 치르던 영국 또한 자기네를 위해서 스페인 똥침치를 하려 부탁하고 있어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우선 꼴 보기 싫게 모로코에 박혀있는 스페인의 땅 세우타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세우타부터 실패해요. 한 번 졌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이번엔 본토 침공을 통해 이슬람의 고토를 되찾는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군을 기르던 바로 이때 1588년 영란연합군이 스페인의 아르마다를 깨트려요. 야, 해군도 약해진 이때가 바로 기회군요. 근데 아흐마드는 미적거려요. 갑자기 포르투갈 뒤쳐주면 제가 약속시킨다는 보장이 있나? 같은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왕제로 볼모로 보내요. 내려 안 움직여요. 이런 상황에 1589년 영국의 리스본 침략까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영국은 여기서 진짜 빡칩니다. 기껏 기독교회적인 이슬람이랑 동맹을 맺고 볼모까지 보냈는데 실제로 한 거라곤 편지로 따봉 날린 거밖에 없어요. 완전 먹튀잖아요. 편지로 마지막 협박을 가합니다. 자꾸 그러면 우리 너네 가상적국인 오스만이랑 동맹 맺는다. 아마는 다시 한번 편지로 알랑방귀를 껴서 상황을 무마하고 내부 회의에 돌입합니다. 사실 모로코는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오랜 내전으로 국토는 피폐했고 보로배 상금은 전쟁 비용으로 다 쓴 지 오래였어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전쟁이죠, 전쟁. 이기면 대박이고 지면 나라 망하면 그 말이고. 하지만 앞서 사방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사실 거의 막혔다 뿐이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어요. 사하라 남쪽에 송가이 제국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쇼핑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만사무소 있죠. 개 황금 나오는 지역을 이때는 송가이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즉 송가이 정벌 이퀄 황금 확보예요. 때마침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탕수수 농장도 전쟁에서 얻은 노예를 채워넣으면 되니 일석이조예요. 여기서 아흐마르가 세운 전략을 들어오면 장밋빛으로 가르쳐 있는데 부하들과의 문답 일부를 보도록 하죠. 1. 사하라 횡단이 말이 상인이 건널 수 있는 길이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건너는 무용로예요. 그걸 대포까지 끌고 횡단하겠다고요? 아흐마르, 상인이 건널 수 있는데 군대는 왜 못 건너겠나? 2. 송가이를 잘 싸기로 유명한 데다가 적숫자 적으면 2만, 많으면 8만이라는 소문도 들어요. 근데 곧바로 수도를 침공하시겠다고요? 아흐마르, 우리 무기 영국산 최신식이니까 괜찮아. 3. 그 지역에를 이슬람으로 개종한 지 600년은 다 되어가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같은 이슬람교는 노예로 삼는 게 금지예요. 거기다 종교 지도자 타이틀인 탈리파까지 가고 계신데 엄격하게 따지면 같은 이슬람교를 공격하는 것조차 금기라고요. 아흐마드, 핑계는 만들면 됨. 그리고 송가이한테 우리가 너네 서방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으니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송가이가 지랄 놓으라고 하자 바로 침공을 시작하죠. 일단 꾸역꾸역 사망을 건넙니다. 비전투 손실 엄청나서 반이 죽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고요. 135일 걸쳐서 도착하니까 대충 2,000명 남았다고 해요. 반면 송가이군은 적으면 10,000명, 많으면 80,000명이 있었다고 하죠. 결과는 모로코의 대승이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대포 끌고 사막을 횡단해 또 한몫했고요. 규율, 무기에서 모로코의 압승이었죠. 기록도 간단하게 그지없어요. 송가이 측으로 분류되는 기록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전투가 끝나버렸다 로 기록이 끝나고요. 모로코 측 기록을 보면 마치 불빛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검둥이를 달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있어요. 신호는 모로코에 직할령이 되고 송가이는 연간 엄청난 돈과 노예를 바치는 조건을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아흐마드는 새로운 별명도 얻어요. 알-다하비, 한국어로는 황금왕중로 했군요. 이제 골든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철회할 문제가 있어요. 같은 이슬람끼리는 전쟁도 하면 안 되는데 감히 노예로 삼아? 같은 말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미리 작업을 다 쳐놨죠. 성경에 배 만드는 걸로 유명한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들함이 자기 알몸 봤다는 이유로 네 자식은 모두 노예가 될 것이라면서 악담을 퍼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하디스에 기록된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버전은 이래요. 함 이 자식, 감히 내가 목욕하는 것을 쳐다봐? 내 놈의 피부는 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함의 자손들은 수단의 조상이 되었다. 즉 이 검은 인간 함의 자손이 노아의 말에 따라 종교에 상관없이 노예를 삼을 수 있어요.
경전에서 좋은 구절 다 가져다 버리고 거의 실수급으로 발언한 짜투리 기록까지 저렇게 주장하며 송가의 사람들을 잡는 족족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참다 못한 송가의 학자가 팩트 폭행하여 1. 사람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정 하나 피부색이 달라진 것이다. 2. 노예 문제에서 의심스러울 땐 자유인으로 여겨라가 이슬람의 기본 원칙이다. 3. 이 고문서 저 고문서가 모두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연도가 언제인지 알려주는데 뭔 이슬람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노예로 삼아도 괜찮다고 하느냐? 할 말이 있을 리가요. 당장 모로코로 체포해서 가택연금에 처합니다. 다른 일로 반대를 하는데 익명을 하고 그런 수준이에요. 모로코는 흑인 노예가 넘쳐나고요. 나중에는 흑인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선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이슬람 세계에선 종교가 아니라 인정의 기준으로 노예를 구분한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황금에다가 풍족한 노예 혜택에 혈탕생년은 늘어만가요. 영국한테 약속했던 돈도 체불하는 국가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안 칼지던 영국 여왕도 자존심 팍 깎고 돈 달라고 굽신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 끝에 모로코는 목재와 무기를 수입하고 영국은 설탕과 초석을 수입하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설탕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의 이빨이 썩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로코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들의 동맹은 계속되어 1596년 영국이 카리스를 공격할 땐 모로코 기항권해주고 지원군을 병사 요천에 갤리 5척도 보냅니다. 빡친 펠리페 2세가 모로코를 공격하지만 1595년, 1596년 모두 실패로 돌아가요. 모로코 잘 나가잖아요. 치킨은 앙리 4세로 모로코의 스페인 침공을 돕겠다 나서면서 반스페인 동맹도 가져야 되고 스페인에서 모로코의 20만 상륙군이 영국 배를 타고 쳐들어온다 같은 말도 퍼져요. 하지만 실제가 되진 않았죠. 1598년부터 끔찍한 전염병이 모로코에 돌기 시작했거든요. 1600년에서 1601년 사이에 모로코가 사신을 보내서 다시 공격 논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 모로코가 아메리카를 점령해서 이슬람교로 채우는 건 어떨까? 모로코 병사를 내 밑에서 싸우게 하는 것은 어떨까? 같은 무리수를 던지다 결렬됩니다. 거기다 1603년 엘리자베스도 죽고 아흐마르도 앞서 말한 전염병에 죽으면서 완전 파토가 나죠. 그렇게 아흐마르는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만으로 삼가일쭉 당할 뻔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군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정복한 군주, 파산 직전의 나라를 금으로 넘쳐나는 나라로 만든 군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군주로 역사에 남습니다. 사실 1600년 사신이 영향을 끼친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로 끝을 내도록 하자고요. 뭘 꼬라봐 새끼야. 모로코인 처음 보냐? 네, 모인구족은 처음 봐요. 응? 응? 그렇게 오셀로가 탄생합니다.